여러분의 월급 봉투는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보람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노란색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시작된 이 이름.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단순한 도움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봉투법이 왜 이토록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이 법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경영계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듣기에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한 취지 같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청 기업은 이제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누가 진짜 사장인가를 두고 끊임없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춰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것이 경영계가 마주한 첫 번째 공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파업의 일상화입니다. 기존 법에서 파업은 임금이나 복지 같은 이익 분쟁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를 권리 분쟁까지 넓힙니다. 즉, 이미 체결된 단체 협약의 해석이나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해고 무효소송, 심지어 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통폐합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내리는 경영 판단조차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멈춰서는 상황. 투자자들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논란이 뜨거운 지점,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각 가담자별로 규칙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규정합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파업에 참여한 수많은 인원 중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측의 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법 파업 면제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을 어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현장에 전달될 때 준법 투쟁의 원칙은 무너지고 산업 현장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노사관계의 사법화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노사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매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이는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주저하거나 아예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동계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감지됩니다. 조직력이 강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는 이 법을 지렛대 삼아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겠지만,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젊은 세대인 MZ 노조들 사이에서도 이 법이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이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은 사회적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인 노동권 보호와 반대 논거인 경제 파괴라는 두 가치가 타협점 없이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광장은 찬반 양측의 거친 언사로 가득 차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법의 일부를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사 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따뜻한 의도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이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지키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법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인정하는 처절한 고민과 대화가 아닐까요? 노란봉투에 담겼던 그 간절한 마음이 증오와 혼란이 아닌 상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이해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